흔히 일본을 두고 장인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경물치지의 정신으로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궁극에 이르는 장인들을 존경한 덕분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일본이 야심차게 준비한 전투기 한 대가 활주로가 아닌 잔디밭에 착륙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80톤짜리 전투기를 바퀴도 없이 동체 착륙한 덕분에 과연 23세기형 전투기가 등장했다며 극찬이 쏟아졌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배우 현빈은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에서 재벌이 트레이닝복을 입고 다닌다며 의아해하는 하지원 씨에게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놓은 트레이닝복이라는 명대사를 탄생시켰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재벌이 트레이닝복을 입는다는 것이 왠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그 트레이닝복을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는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어준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태리 장인보다 더 장인 정신을 우수하게 평가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오늘은 일본의 이 장인 정신을 잠시 살펴본 후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을 논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장인 정신입니다. 물론 장인 정신은 일본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술이 발달했다는 독일은 소세지부터 자동차 부품 하나하나까지 최고의 장인을 뜻하는 마이스터의 손길이 닿지 않은 분야는 없습니다. 마이스터 제도 덕분에 독일은 장인 정신을 잃지 않고 뛰어난 기술을 대대로 이어갈 수 있었죠. 일본 역시 제조 명인 제도를 도입해 작은 과자부터 우동 한 그릇까지 땀 흘리며 이뤄가는 장인 정신으로 품질에 있어서만큼은 세계 최고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장인이라 하면 보통 전통 예술품을 만드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전통식품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식품 명인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음식에 한정되죠. 한국의 경우 장인 정신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산업공상의 신분제 속에서 받았던 차별, 타국의 침략, 그리고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이뤄지면서 이러한 정신이나 제도가 견고하게 정착하지 못했죠. 반면 일본은 똑같은 신분제도 속에서도 다양한 사회적인 특권과 대우를 통해 전통예술이나 기술, 장인 정신의 정착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장인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수백 년 동안 가업을 대물림해주는 경우가 흔하죠. 한국에서는 보통 2대째 운영되는 곰탕집이나 30년 전통의 김치찌개집 등 업력이 대단한 듯 보이지만 이런 업력은 일본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100년 전통이라는 말이 일본에서는 그리 놀랄만한 일도 아니죠. 굳이 찾아다닐 필요 없이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3, 4대째 이어오는 가게는 넘쳐납니다. 가령 1823년부터 7대째 이어오는 미야와키 바이생안이라는 기업은 오로지 부채에 인생을 쏟아부은 부채 장인의 기업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네로라는 장인들이지만 절대로 자만하지 않고 무려 87번의 공정을 거쳐 하나의 부채를 완성합니다. 단순히 더위를 식히는 도구가 아닌 하나의 예술품입니다. 무려 15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운영되는 여관도 있습니다. 이사카와현에 자리한 호시료카는 신라시대 무렵인 718년에 세워져 현재까지도 운영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여관입니다. 이 여관의 특징은 여관 주인의 이름이 모두 같다는 것입니다. 형제들 중 후계자로 선택받은 자식은 수년에 걸친 경영교육을 받은 후 마침내 여관 주인의 자리를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이 되는 순간 그들은 전부 호시젠고로라는 이름으로 개명하는데요. 일대 여관 주인의 이름을 따 여관을 물려받으며 이름도 함께 물려받는 것입니다. 현재 46대째 호시젠고로가 운영하고 있으니 그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감이 오시죠. 가히 여관 하나에도 장인의 정신이 스며든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한때 세계 최고를 가능하게 했던 일본의 자랑 장인 정신이 최근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일본답지 않은 사고가 터지면 여지없이 등장하는 지적인데요. 한 땀 한 땀 장인의 손길이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이 어이없는 사고를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 터진 초계기 추락 사건입니다. 지난 9월 7일 일본 NHK 방송은 일본의 최신의 P1 대잠 초계기가 잔디밭에 착륙한 어이없는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7일 오후 4시쯤 기후현에 자리한 항공자위대 기후기지에 착륙하던 초계기가 활주로를 벗어나 잔디밭에 멈춰서 버린 것이죠. 현장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보면 잔디밭에는 선명한 바퀴 자국이 남아있고 기체 앞부분이 가라앉은 것처럼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영상 분석에 따르면 기체가 잔디에 접촉하면서 멈춘 것으로 판단했는데 쉽게 말하면 기체가 착륙할 때 당연히 펴졌어야 할 앞바퀴가 펴지지 않은 겁니다. 즉 동체 착륙했다는 것이죠.
이 초계기는 가와사키 중공업이 기호 공장에서 제작한 후 해상 자위대에 납품할 예정이었는데 인도전 점검을 위해 첫 확인 비행을 마치고 착륙하던 중에 동체 착륙하면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다행히 초계기에 탑승했던 해상 자위대 조종사와 방위성 직원 10여 명은 큰 부상 없이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국가라도 이런 사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초계기가 일본이 혼신의 힘을 쏟아부은 야심작이자 일본 항공기 제작 기술의 모든 역량을 바친 비밀 무기였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P1 초계기는 잠수함 탐지를 위해 해상 자위대가 운용하는 항공기로 기존 P3C의 후계기로 순수 일본 기술로 운용합니다. 미군의 포세이돈에 필적하는 성능의 최첨단기로 평가받으면서 해외 무기 수출을 희망하는 일본의 비밀 무기였죠. 그런데 이게 납품도 하기 전에 고꾸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으니 일본으로서는 상당한 굴욕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사고가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초계기라는 단어 하나에 예민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초계기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현재 운용 중인 무기 중 가장 은밀한 무기를 꼽으라면 단연 잠수함입니다. 실제로 깊은 심해에 머물며 작전하는 잠수함은 드넓은 바다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잠수함의 천적이 있으니 바로 초계기입니다. 초계기는 입구를 좁게 한 후 적을 경계하는 비행기라는 한자로 풀이되는데 말 그대로 공중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적을 발견하면 공격도 수행하는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잠수함의 천적이 바로 이 초계기를 말하며 광범위한 바다 위를 날아다니다 적을 발견하면 곧바로 어뢰를 발사해 공격합니다. 잠수함은 이 초계기에 발견되면 손쓸 틈도 없이 그대로 수장됩니다. 초계기의 핵심은 자기변화 탐지기와 소노브이라는 감각기관인데요. 지구는 거대한 자석이나 다름없어 남극과 북극 사이에는 일정한 자기장이 흐릅니다. 이 일정한 자기장에 잠수함과 같은 거대한 쇠붙이가 지나가면 자기장이 흐트러지게 되는데 이 흐트러진 자기장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기변화 탐지기입니다.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도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죠. 여기에 해상에 직접 투하시켜 심해 음파를 감지하는 소노브이는 실시간으로 소음을 분석해 초계기로 전송해줍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P3 오라이언과 이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한 P8 포세이돈이 가장 많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이 초계기 사건이 발생했었죠. 일명 일본 해상 초계기 적응 위협 비행 사건입니다. 사건을 간략히 살펴보자면 2018년 12월 20일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함과 해경 소속 순시선 삼봉호는 북한 선박에 표류하고 있다며 구조 신호를 받고 수색 작업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가나가와 현에 주둔 중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 P1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고도 150m, 거리 500m 지점까지 저공 비행해 다양한 각도에서 광개토 대왕함을 포함한 현장 모습을 화면에 담아갔죠.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접근했다가 물러서는 초계기에 광개토 대왕함이 사격 통제 레이더에 전파를 쐈다는 의견이 일본 측으로부터 제기됐습니다. 일본 측의 주장은 사격 통제 레이더는 실제 공격에 앞서 이뤄지는 행위로 자국 초계기를 공격했다며 거품 물고 비판하기 시작했고, 한국 측은 광개토 대왕함이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일본 초계기가 고도 150m, 거리 500m까지 접근해온 것은 충분히 위협적인 비행이었으며 전파를 쏜 일이 없다고 맞섰죠.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광개토 대왕함은 자국의 초계기에 사격 통제 레이더를 3번이나 되풀이하는 등 용납할 수 없는 군기문란 행위를 일으킨 것이고, 한국의 주장대로라면 일본이 자랑하는 최첨단 P1 초계기는 전파도 탐지 못하는 심각한 기기 오작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아마 이 사실에 대해서는 초계기 조종사와 광개토 대왕함 함장은 정확한 진실을 알고 있겠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입을 빌어 진실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측 조종사도 한국 측 함장도 양국이 진실이 가려지는 순간 어느 한쪽은 심각한 내상을 입을 수 있는 단두대 매치를 치르는 마당에 말 한마디로 자국에 부담을 줄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어쨌든 진실과는 별개로 이후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자존심을 건 설전을 이어나갔고 진실은 가려지지 않은 채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다만 일본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한국의 군함을 근접 비행에 위협하는 등 지속적인 위협을 가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일본의 행위를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